여러분, vs 좋아하시나요? 슈퍼맨과 배트맨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플래시가 빠를까? 퀵실버가 빠를까? 이런 강함의 척도를 수치화시켜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투력이죠. 이 전투력이란 단어, 여러분은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네, 드래곤볼입니다. 물론 드래곤볼 이전에 근육맨의 초인 강도라는 개념이 도입되었기는 하지만 전투력의 개념을 넓게 퍼뜨린 건 역시 드래곤볼이죠. 드래곤볼에서 전투력은 사이어인 편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드래곤볼이라는 구슬을 찾아 나서는 만화는 이때부터 소년 격투물로 급선회합니다. 전투력 9000 이라는 베지터의 대사는 서구권에서 인터넷 밈으로 사용되기도 했죠. 이 전투력을 도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투력을 보여줌으로써 새로 등장하는 악당을 주인공이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예측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효과는 바로 편리함이죠. 캐릭터들의 강함 관계를 정량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캐릭터끼리 직접 싸우지 않더라도 전투력 1500 근처의 야무치가 전투력 1200의 제배맨에게 지지 않는다는 것을 독자들이 알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투력이라는 개념은 여러 소년 만화 매체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드래곤볼 외의 다른 만화에서 전투력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피스입니다. 원피스는 원나블 중 가장 인기 있는 만화라 할 수 있죠. 이 만화에서는 전투력이라는 강함의 절대적 수치는 아니지만 정부에 위협을 끼치는 위협도에 대한 수치가 등장합니다. 바로 현상금인데요. 처음 나온 현상 수배지의 주인공 히그마에게는 80만 베리의 현상금이 붙어 있습니다. 베리의 가치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1엔, 즉 대략 10원이 1베리라는 설이 있죠. 그것에 대비해 봤을 때 800만원이라는 히그마의 현상금은 우리나라 살인범의 현상금인 500만원을 훨씬 상회합니다. 합니다. 루피는 이스트베리 3대장, 광대버기, 클리크, 톱날 아론을 무찌르고 다음으로 나아갑니다. 이후 원피스의 현상금 수치는 점점 증가하여 루피가 3천만 베리에서 1억 베리가 되더니 15억 베리를 찍고 맙니다. 또한 해적왕 로저의 과거 현상금은 무려 55억 베리가 넘게 되었습니다. 대충 550억 원인데 80평짜리 압구정 현대아파트 7개는 살 수 있겠네요. 과거 8100만 베리로 첫 등장했던 크간지가 점점 초라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샤먼킹의 무력입니다. 샤먼킹은 초반 임팩이 상당했던 작품이죠. 결말 직전까지도 정말 재미있게 보던 작품이지만 결말이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 샤먼킹에서도 전투력 수치가 나옵니다. 샤먼 자체의 힘인 무력과 샤먼이 쓰는 영혼의 힘인 영력이 있죠. 렌과 요우가 초반에 멋지게 싸울 때는 역시 주인공의 무력이 무섭게 느껴졌으나 하오의 부하들과 하오의 등장 이후 렌과 요우는 팀에서 최약체가 됩니다. 본격 주인공이 제일 약한 만화. 하오의 125만 무력이 밝혀진 이후 작가마저 하오를 이길 방법을 찾지 못해 끝나버린 비운의 애니메이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방영하려 시도했지만 1993년 당시 높은 폭력성, 외색으로 끝내 방영되지 못한 비운의 애니 유유백서입니다. 헌터헌터 작가의 옛 작품답게 스토리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유명한 오른팔의 흑염룡도 나오고요. 유유백서는 중후반까지 전투력 수치와 비슷한 개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괴의 등급을 S, A, B 등으로 나눈 개념만 등장하죠. 그 전까지 최강이었던 도구로 동생이 B급에 불과하다 말하며 갑자기 세계관을 확 넓혀버립니다. 포스 최강 근육몬 도구로가 평가절하당하니 아쉬웠던 기억이 있네요. 마지막 페이지인 최강의 3요괴의 싸움에서 요력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마계의 2인자들이 5만가량, 1인자들이 150만가량의 요력을 갖는 것으로 미루어 생각해보면 우리 주인공들은 당시 B에서 A급 남짓, 아마 만도 되지 않는 요력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후 주요 조연인 히에이와 쿠라마가 순식간에 2등을 차지하며 여우 버전 쿠라마의 요력이 16만, 유스케는 1인자 중 하나였던 요미와 60시간을 싸울 만큼 성장합니다. 넷플릭스에서 많은 분들이 접하고 계신 7개의 대죄입니다. 일본 인기에 비해 국내의 인지도가 비교적 낮은 작품이죠. 하지만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들은 높은 퀄리티에 놀라실 만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에서는 애니메이션 기준 이 시즌부터 멀린이 호크에게 선물한 발로르의 마안이 담긴 귀걸이로 투급을 탐지하게 됩니다. 력, 무력, 기력 세 가지를 합한 값이 투력으로 초기 7개의 대죄는 3000 정도의 투급을 가지고 있었죠. 시즌1 초기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준 일명 개구쟁이 3인조 길썬더, 그리아모르, 하우저는 평균 2000도 되지 않는 투급을 갖고 있습니다. 이후
이후 마신족의 정예 10개가 등장하고 그들 중 먼저 나선 갈란이 마력 사용 전 26,000의 넘사벽급 투급을 보여주죠. 이후 10개의 리더, 에스카노르, 마신화 멜리오다스 등 점점 높은 투급을 가지는 인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웹툰에서 전투력 개념을 사용하는 작가님들을 살펴보죠. 박용재님의 갓오브 하이스쿨에서 먼저 육체 레벨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 육체 레벨로 초반 갓오브 하이스쿨에서 인물 간의 강함을 비교하죠. 또한 진모리의 육체 레벨이 발을 사용할 경우 6에서 13으로 떡상하며 점혈 사용 시 13에서 26으로 2배로 뛰는 등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완전 초반을 제외하고는 이제 등장하지 않는 포인트이죠. 또한 GP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48화에서 갓포인트라는 이름으로 밝혀진 이 GP는 차력으로 신에게 힘을 빌려오는 수치인데요. 하지만 무투파인 진모리 등도 GP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투력과 같은 인물의 강함을 측정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가님이 늘어나는 인플레이션을 감당할 수 없었는지 2부 이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천대성 이후의 진모리의 힘이나 현재 박무진의 힘은 GP로 적으려면 지면이 부족할지도 모르겠네요. 막장 고딩 싸움 만화 두 번째, 한림체육관입니다. Y랩의 다양한 웹툰 작품 중 부활남, 한림체육관, 참교육, 야만의 시대에서 동시에 등장하는 한림체육관 자체를 웹툰화했는데요. Y랩을 좋아하는 분들은 부활남에서 나온 전영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설정에 반가우셨을 것 같네요. 한림체육관에서는 BP, 즉 배틀포인트라는 단위가 전투력으로 표현됩니다. 물론 현대의 인간이 주인공인 작품이라 직접 인간의 파워를 측정하는 스카우터 같은 도구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BP 100으로 시작해서 더 높은 BP를 가진 적을 쓰러뜨리면 본인의 BP가 상승하는, 그러니까 점수를 올리는 개념이라고 이해해도 괜찮겠네요. 여기에 등장하는 고딩의 얼굴을 한 아저씨들이 BP를 올리고 싶어 노력하는 이유는 성인이 되는 순간 이 BP를 10,000대1로 환산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챔피언이 되면 5억을 받죠. BP 9,999를 찍으면 챔피언에게 도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니 그것만으로도 1억가량의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되네요. 전영아가 BP 9,999를 언제 찍어서 챔피언 강수호에게 도전할지 기대가 됩니다. 한 가지 더해 여기서 나오는 일명 고등학생들은 정말 고등학생의 외모가 아닙니다. 댓글에 한림체육관에서 고등학생을 그리는 법이 나와 있는데 두 단계로 아저씨를 그린다, 고등학생이라고 우긴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싸움독학입니다. 싸움독학은 여기서 나온 전투력 수치 중 가장 특이한 수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웹툰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웹툰은 마치 일본의 만화 홀리랜드와 유사하게 왕떠였던 소년이 싸움을 배우고 강자들을 하나하나 쓰러뜨리는 내용입니다. 홀리랜드와 가장 다른 점을 꼽자면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소년 웹툰에 맞게 훨씬 밝다는 것과 주인공들이 유튜브로 자신들을 알린다는 것인데요. 유튜버에게 조회수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구독자 수죠. 구독자의 수가 마치 전투력처럼 표시됩니다. 주인공 유오비는 처음 빠꼬에 대한 저격으로 42,798명의 구독자를 얻게 됩니다. 승승장구하던 유오비는 200만 구독자를 가진 대충 만든 채널에 대한 소유권도 얻어오며 성장합니다. 채널 싸움독학의 성장은 유오빈의 싸움 실력과 정비례하기 때문에 마치 구독자 수가 전투력의 성장으로 느껴지죠. 더군다나 이 만화에서의 빌런 조직인 XJ 컴퍼니를 소개할 때 구독자 수를 소개란 바로 옆에 써놓는 등 더더욱 인물에 대한 강함의 지표로 보이게 합니다.